반갑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실감나는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들이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2020 버전을 업데이트한 것 같아요. 우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2020 대비 런처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인어공주 화면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조금 각이 있던 포토샵이 조금 더 둥글게 바뀐 것 같습니다. 포토샵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한 20가지 정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뭐 저장하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뀌었지만 또 조금 컴플렉스하게 복잡하게 선택 영역 같은 부분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정렬하는 방법 등등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보시면은 이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거든요.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하시면 항상 이렇게 상단에 셀렉트 서브젝트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안에 있는 배경을 제외한 메인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주는 기능이었거든요. 자, 이 기능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셀렉트 메뉴에도 이렇게 서브젝트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모래시계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요. 이 기능이 툴로 변경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셀렉트 툴 선택을 하시고 화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드래그한 영역을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로 변경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 버튼을 누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툴로 만들어진 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셀렉트 서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거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셀렉트로 가서 서브젝트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 안에서 원하는 특정 영역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뭐 조금 다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셀렉트 서브젝트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차이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옆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도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왼쪽, 오른쪽에 화분들이 같이 드래그가 되어 있는데 같이 드래그 돼도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하고 굉장히 클레버하게, 스마트하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드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라sso 툴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를 비껴놔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다 보면 선택 영역이 조금 막 이렇게 많이 남겨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불필요한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택 툴에서 우리가 Alt 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 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플러스 누르면 더해지는 것도 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기 해주시면 이렇게 빼기 부분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직선 올가미 툴로 변경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손쉽게 직선 올가미 툴로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선택 영역으로 탁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재미있는 기능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생겨서 조금 더 선택을 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역시나 사람의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 부분들이 그렇게 또 깔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경계가 선명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퀵 셀렉션 툴이나 셀렉트 서브젝트 기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실 때 이런 경계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진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거칠게 선택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가장자리 영역을 스무스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굉장히 예쁜 언니가 있네요. 자, 이 언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셀렉트 서브젝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라소 툴로 선택이 되었네요. 사각형 형태로 바꾸고 네, 렉탱글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이 프로퍼티스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퀵 액션에서 뭐 이미지 사이즈라든지 크롭이라든지 트림, 로테이트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기능을 조금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퀵 액션 부분을 보시게 되면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든지 셀렉트 서브젝트 기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로 잠겨 있을 때는 우리가 배경하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퀵 액션 기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요. 이렇게 열려 있는 형태라든지 또는 뭐 레이어 그냥 일반적인 레이어 이렇게 추가된 경우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퀵 액션 기능이 이렇게 리무브 백그라운드나 셀렉트 서브젝트로 바뀌게 돼요. 자, 우리 여기 배경을 좀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배경 중에서도 아래쪽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패턴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패턴뿐만 아니라 그레이디언트도 좀 바뀌었고요. 되게 재미있는 기능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기능,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표가 나게 할 수 있도록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탁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배경이 이렇게 제거가 돼요. 되게 멋진 기능이죠. 네, 이렇게 배경이 딜리트된 거는 아니고 마스크 영역으로 이렇게 서브젝트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여기 투명으로 놔두지 말고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패턴 있죠. 이거 뭐 기존에 사용을 했던 기능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요거 새롭게 생겨난 패턴이에요. 새로운 패턴으로 생겨났는데요. 요거 오케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의 위치를 변경을 해 주어서 이미지의 뒤쪽에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상단에 윈도우로 가보시면 패턴스라는 패널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스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뭐 기존에 있었던 패턴들도 있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제가 예전에 뭐 패턴 예제하면서 만들어 놨던 것들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트리, 글래스, 워터 이런 그 패턴 영역들이 또 생겨났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패턴 필 선택을 하시고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네, 패턴들이 변경이 됩니다. 재미있죠? 네. 글래스 기능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다양한 네, 배경들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네요. 자, 뭐 이 아래쪽에 있는 워터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이렇게 화면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네, 뭐 이런 타일 형태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솔리드 컬러를 넣어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 솔리드 컬러를 넣어주려면 여기 아래쪽에서 솔리드 컬러 이렇게 해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와치 패널 있죠? 스와치 패널에서 단색 영역을 이렇게 패턴 필 부분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이렇게 단색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컬러 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와치에서 한 번만 클릭해 주기만 하면 이렇게 컬러들을 다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그레이디언트를 입력을 해주고 싶다면 그레이디언트도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스와치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세트들이 생겨나 있죠. 폴더들이. 그래서 스와치 패널들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상단에 있는 윈도우로 가셔서 그레이디언트라는 패널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레이디언트 이런 폴더들이 생겨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네, 이거 제가 열어봐서 그런데요. 네, 디폴트로 지금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정경색을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이 컬러 필 되어 있는 부분이 디폴트로 정경색에서 배경색,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이죠. 네,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 안에 열어보시면 베이직해서 네, 정경색, 배경색에 관련된 거, 흑백에 관련된 그레디언트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레이디언트를 굉장히 많이 이미지에 사용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뭐 그레이디언트를 활용하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가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몸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렇게 그레이디언트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클릭만 해가지고서 되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레이디언트를 여기 컬러 필,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그레이디언트 필로 바뀌게 돼요. 한번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런 그레이디언트 컬러 세트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랍고 반갑고, 네, 그레이디언트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그레이디언트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손쉽게 그레이디언트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 업데이트된 2020 기능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이 밖에도 트랜스폼 기능도 좀 바뀌었고요. 뭐 워프 기능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크롭 툴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 또 짧게 새로워진 신기능으로 강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포토샵 CC 2020 버전 중에서 선택 영역에 관련된 오브젝트 셀렉션 툴, 그리고 프로퍼티스에서 우리 배경 제거하는 거, 선택 영역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해봤네요. 재밌으시죠? 네. 자, 새로워진 기능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